돈, 왕창 벌어보자. 29의 박선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작은 빌라에서 신혼의 단꿈을 꾸었고,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미래를 그릴 수 있다고 믿었다. 남편은 작은 건축 회사를 다니며 언젠가 자신만의 회사를 차리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선아는 그런 남편을 위해 아침마다 정성껏 도시락을 싸고 퇴근길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마중 나갔다. 그녀에게 사랑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한 힘을 가진 것이었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진 건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다. 남편은 평소와 달리 늦은 시각에 돌아와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마주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 문장이었다. 헤어지자, 선아. 선아는 그의 농담에 웃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한 분이야? 돈이 정말 많은 여자인데 내게 모든 걸 지원해주겠다고 했어. 나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다. 그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준 것은 그녀가 아닌 돈 많은 다른 여자였다. 박선아는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사랑을 선택했던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세상의 모든 문이 돈의 힘 앞에서 닫히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순수했던 믿음은 처참하게 짓밟혔다. 그날 이후 선아는 이전의 이름을 버리고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결심만 가슴에 새겼다. 이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돈, 그리고 그 돈이 가진 힘뿐이다. 그녀의 모든 열정은 돈을 향한 집착으로 변했다. 그녀는 늘 혼자였고 텅 빈 집에는 푸들 한 마리만이 그녀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곳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아 마치 성역처럼 비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철저히 보이지 않게 했다. 친구도, 애인도, 삶의 에너지도 모두 돈이었다. 그녀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로지 돈을 버는 것에 전념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집착을 숨기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따뜻한 가면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동시에 이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완벽한 가면. 그렇게 그녀는 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가을 햇살이 파크 골프장 잔디 위로 쏟아지던 오후, 익숙한 노년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풍경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잘 정돈된 코스를 가로지르며 걸어오는 한 여성.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연못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잔잔하던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았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아였다. 쉰에 가까운 나이에도 세월은 그녀에게 흠집을 내는 대신 오히려 우아함이라는 훈장을 달아준 듯했다. 야른 스카프를 자연스럽게 목에 두르고 활동성 좋은 고급스러운 골프웨어는 그녀의 품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매는 호기심과 동시에 은근한 기품을 담고 있었고 콧날은 오뚝했으며 입가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다. 아이고, 선아 씨 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조금 전에 중요한 통화가 있어서요. 가장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넨 건 이 파크 골프장의 오랜 실세로 군림해온 최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그녀의 등장을 경계하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듯한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박선아는 최 회장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그의 안부를 물었다. 회장님, 요즘 투자하시는 종목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말씀해주셨던 그 기업, 흐름이 아주 좋던데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최 회장이 굳었던 얼굴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녀는 늘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건넸다. 그것은 단순히 아첨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에서 우러나오는 듯했다. 곧 주변의 은퇴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박 여사,
저번 달에 알려준 종목 덕분에 손주 용돈 두둑이 줬어. 고마워. 박선아 씨, 요즘 경기가 영 힘든데 혹시 괜찮은 거 없나? 우리 퇴직금이라도 좀 불려야 하는데. 박선아는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차분하고 명쾌하게 답했다. 그녀는 복잡한 경제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했고 마치 어려운 숙제를 풀어주는 선생님처럼 사람들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었다. 그녀의 깊은 지성과 따뜻한 공감 능력은 파크 골프장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파크 골프장의 여신이라 부르며 따랐다. 파크 골프장 라운딩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 그녀는 사람들을 이끌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회장님, 오늘 저희가 한 잔 사겠습니다. 박선아의 시원시원한 말의 분위기는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술잔이 비기가 무섭게 따라주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따뜻한 말로 좌중을 압도했다.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모두가 그녀의 말에 웃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술자리가 끝날 즈음 누군가 먼저 노래방을 제안했다. 박선아 씨, 오늘은 노래 한 곡 해줘야지. 노래방에 도착해서도 박선아는 마이크를 독점하지 않았다. 남들이 쑥스러워하면 먼저 나서서 흥겨운 트로트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고 숨겨져 있던 노래왕들을 찾아내어 마이크를 건넸다. 그녀의 배려와 센스 덕분에 모두가 주인공이 된 듯 즐거워했다. 그 과정에서 짓궂은 남성들이 농도 짙은 유혹을 건네기도 했지만 박선아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철벽과도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다시는 사랑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은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어 신뢰라는 굳건한 성을 쌓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미쳐 닿지 않는 순간 그녀는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티샷을 하기 위해 자세를 잡는 순간 모든 소음은 사라졌다. 오직 그녀의 손에 쥐어진 골프채의 무게, 발바닥에 느껴지는 잔디의 감촉, 그리고 저 멀리 홀컵을 향해 날아가는 공의 궤적만이 존재했다. 잘 맞은 공이 경쾌한 딱 소리를 내며 하늘을 가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투자 성공 소식보다도 순수한 기쁨이 번졌다. 그녀에게 파크 골프는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오직 한 번의 스윙으로 응축시키는 명상과 같은 행위였다. 그녀의 옆에는 강 이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는 겉으로는 그녀의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성공을 끊임없이 질투하고 있었다. 강 이사는 박선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골프 가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슬쩍 메모지 한 장을 빼내 주머니에 넣었다. 메모지에는 작은 글씨로 투자자들이 그녀에게 맡긴 금액과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강 이사님, 오늘 제 캐디 역할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선아가 우아한 미소와 함께 다가오자 강 이사는 서둘러 메모지를 감추며 활짝 웃었다. 당연하죠. 파크 골프장의 여신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요. 그의 미소는 한없이 친절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박선아는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성공의 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씁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조롱받았던 어린 시절. 다시는 그런 절망을 겪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 그녀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고 있었다. 사람들의 믿음, 돈에 대한 갈망, 그리고 숨겨진 위협까지. 그녀의 성공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통큰 마음은 단순히 조언에서 그치지 않았다. 박선아는 최근 파크 골프장 시설 개선을 위한 발전 기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쾌척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기부 현판이 클럽하우스 입구에 걸리자 모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투자의 귀재를 넘어 모두를 위하는 큰손으로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오후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온 박선아는 클럽하우스 카페에서 투자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따뜻한 커피 향기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이야기가 오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때
누군가의 스마트폰에서 갑작스러운 알림음이 울렸다. 오, 이게 뭐야? 바이오 기업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져? 놀란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전날까지 승승장구하던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주가 차트가 한순간에 급락하며 바닥을 뚫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당황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선아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믿고 넣었는데.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눈빛이 박선아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야심차게 추천했던 고수익 투자 종목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촉이 틀렸을 리 없다는 믿음과 함께 피 같은 퇴직금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선아는 찰나의 순간 싸늘해진 공기를 온몸으로 느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임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그 기업의 기술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장의 변동성은 늘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녀는 마치 대학 강단의 선 교수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주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불안에 떨던 투자자들은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안도하며 다시금 고개를 끄덕였다. 믿음을 잃지 않은 김 여사는 오히려 박선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박선아 씨 말대로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돼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한 발짝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최 회장은 콧방 뒤를 뛰었다. 결국 저런 식으로 무마하는군. 그의 눈은 번뜩였고 박선아의 과거를 파헤쳐야겠다는 확신을 가졌다. 한편 강 이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다른 투자자들의 채팅방에 들어갔다. 이봐, 내가 분명히 말했지. 박선아는 단순한 사기꾼이라고. 그는 손쉽게 복사해 두었던 박선아의 투자 실패 자료들을 하나씩 풀어놓으며 그녀를 향한 의심의 불씨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파놓은 성공의 함정에 이제 그녀 자신이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 바이오 기업 투자의 일시적 손실은 오히려 박선아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들의 신뢰는 그녀의 다음 도전을 위한 날개가 되었다. 박선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모은 투자금 중 가장 큰 규모를 한 곳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바로 서울 외곽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 부동산 프로젝트였다. 여러분, 바이오 투자는 작은 물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파도를 타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이미 내부에서 거의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엄청난 수익이 돌아갈 겁니다. 그녀의 설명은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 여사는 남편의 퇴직금 전체를 바이오 기업 투자에 넣었다가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확실한 성공을 원했다. 박선아 씨, 이번엔 정말 믿어도 되죠? 네, 김 여사님. 저를 믿으세요. 이번 프로젝트는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수익률은 최소 3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아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했고 그 성공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정부가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박선아의 손에 쥐어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 들리는 듯했다. 그날 오후 클럽하우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더 이상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오직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다. 투자자들이 박선아를 둘러쌌고 그들의 얼굴은 이전의 호의적인 미소 대신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 하나 믿고 전 재산을 다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의 퇴직금을 모두 날리게 된 김 여사가 울부짖으며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박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우아함은 사라졌고 깊은 눈동자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들의 절망이 곧 자신의 파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박선아는 조용히 움직였다. 가장 먼저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정리했다. 그동안 투자로 벌어들였던 수익금과 모든 자산을 현금화했다. 그녀가 가장 아끼던 파크 골프 장비, 고급스러운 옷가지들도 망설임 없이 중고장터에 내놓았다. 파크 골프장의 여신이라는 가면을 만들어 주었던 모든 것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재기하겠다는 집착을 상징했던 집을 내놓았다. 돈에 대한 욕망으로 시작된 모든 것을 다시 돈으로 되돌려주는 과정이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박선아는 투자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싼 골프웨어에 낡은 운동화, 화장기 없는 얼굴은 그녀의 영혼까지 텅 비어버린 듯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봉투들이 들려 있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박선아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릴 적 가난했던 기억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눈을 가려 여러분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했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준비해온 봉투를 하나씩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손실액 전부가 정확히 들어 있었다. 투자자들은 눈앞의 현금을 보며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 이사는 그녀의 몰락을 비웃으며 말했다. 슈하네. 지금 이게 우리한테 던져주는 동정심이야?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그러나 모두가 강 이사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최 회장은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깊은 감명을 받는다. 돈과 사람을 저울질했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김 여사는 박선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박선아 씨, 제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세요? 당신을 믿은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을 보니 이제서야 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군요.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절망은 이제 진심을 향한 감동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박선아에게 투자자들이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그녀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 우리가 바보였지. 당신이 사기꾼은 아니었어. 이건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심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 돈으로 당신의 새 삶을 시작하세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아든 박선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 돈은 예전처럼 투자 수익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을 초월한 사람들의 따뜻한 믿음과 존경이 담긴 마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던 파크 골프장. 그녀는 예전처럼 우아한 골프웨어 대신 편안한 차림으로 잔디를 밟았다.
그녀의 맑고 깊은 눈매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돈의 욕심 대신 사람을 향한 진정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돈의 성공이 아닌 마음의 성공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